너무 자격이 있으시죠. 천만점을 한 번씩 해보시고 파운더스 PT를 향해서 가시는데 대신에 너무 특별하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장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에 오래 계시면 안 되시는 건 아시죠? 네, 다음번에 또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같이 보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파운더스 PT를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가시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파운더스 PT를 일단은 가셔야 되죠.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너무 특별하시고 너무 훌륭하신데 이 방에 오래 있지는 말자. 절대로 방 빼 나갈 때 그거를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파운더스 PT를 갈까를 좀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의미, 방법, 후원, 자세 네 가지로 해봤고요. 우선은 파운더스 PT를 왜 가셔야 되냐 하면 처음에 아메 사업해서 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뭐 이러면 이제 소득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큐 안 되고 이러면 소득이 불규칙한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구조를 갖추고 하시면은 이제 그 균일해져요. 소득이. 즉 소득이 Q12 사업이 되고 나면 소득이 꾸준하게 3천이든 4천이든 5천이든 6천이든 꾸준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내 사업이 굉장히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 자체도 구조가 되어서 좀 안정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지금도 브론즈 빌드부터도 리더를 찾아 나가시겠지만 이제 정말 파운더스 PT 가시고 나면 보석핀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노하우가 쌓이고 몸에 영양도 배이고 사람 보는 눈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꿈꿀 수 있습니다. 물론 3% 6% 때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어요. 아주 지속성, 안정성, sustainability라고 한국 암에서 잘 쓰는 단어인데 지속성, 영속성, 안정성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생각하고 보상이 한 3천, 4천, 5천, 6천 그렇게 되는데 한국 암의 자료에 의하면은 한 5천만 원 된다고 보면 직장인 상위 14%.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계속 물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가셔야 되지만 계속 유지하신다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모든 마음의 근심의 70%는 사라지실 거예요.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음에 조건을 다 갖추셔야 돼요. 저거 언제 하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파운더스 PT를 향해 달려가시고 막 어거지로 팔아서 막 사재서 파운더스 PT 가신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안정된 파운더스 PT를 유지하시려면 저 구조를 가져가셔야 돼요. 일단은 회원수가 되셔야 돼요. 회원수가 한 저 정도 숫자가 되지 않은 채 내가 파운더스 PT를 가려고 발버둥 치면 계속 노동아메이가 됩니다. 노동아메이 맨날 막 배달하고 팔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시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여행도 가실 수도 있고 좋긴 한데 어쨌든 안정되게 가시려면 회원수를 꼭 충족하시라. 요즘은 PB가 조금 더 낮아지면 한 250이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그 250명, 300명이 막 흥크러져 있진 않잖아요. 그때 되면 아마 레그가 쓱 이렇게 생겨져 있을 거예요. 레그별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생겨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한 3개 레그 이상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레그 안에 리더가 계셔야 돼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속으로 전부 다 뭐라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저래 되면 뭐 좋지 뭐 누구나 안 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관찰해 본 결과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안정적이고 늘 그 연봉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또 그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어떤 사적인 일로 자리를 비워도 계속되는 수입이 나오시는 안정된 파운더스 PT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달리고 가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미팅도 혼자 나오시거나 한둘 나오시는 파운더스 PT도 있고 미팅 참석하시는 파트너 수가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5명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SP를 목표로 안 하더라도 배워본다라고 오신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되셔야지 되고 요 구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성 파운더스 PT가 되시고
소득에 내가 울고불고 안 하고 지속적 소득이 나와서 내 삶을 계획할 수도 있고 내 꿈을 자꾸 조금씩 조각으로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니까 이걸 꼭 하긴 이제 마음에 두고 가시고요. 지금 피라미드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은 다 잘하실 거예요. 1000만점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잘 쌓아서 친구도 잘 만드실 거고 그 다음에 팔로우해서 소비자를 애용자도 만드실 거고 STP로 그렇게 리더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가 먼저다 그건 없지만 밑에서부터 착착착 해서 리더를 만나셔야 돼요. 리더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 리더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또 속으로 뭐 누구는 안 하고 싶다, 열심히 한다, 막 그런 생각 다 하시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시간이 다 지났고, 근데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서울대학 어떻게 가요? 뭐 이러는데 니 그래 공부 안 하고 서울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말 못하죠, 그죠? 국어는 어쩌고 영어는 어떻게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STP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선은 초창기에 369, 12, 15 하실 때는 막 엄청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1000만점도 하고 사업을 한 지도 얼마 좀 되고 이러면은 약간 맥을 조금 놓으세요. 다 말해봤는데 뭐 다 그렇고 뭐 갈 데도 없고 이제 다 설명 안 한 사람도 없고 막 이러고 이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STP를 지금 만약에 내가 앞에 이 조건 아메의 아까 파운더스 PT의 이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 반드시 STP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 STP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STP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보거나 제 경우나 뭐 여러 가지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STP를 해야지, 저 사람을 해야지 이러면 나 파워포인트 막 해가지고 노트북 막 들고 막 자료 챙겨가지고 막 벼르고 시르고 걔를 앉혀가지고 걔가 두 손을 모아서 그래 너의 STP를 내가 들어볼게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이거를 펼쳐서 해야지 라고 하면 1년에 한 명도 못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계속 막 이게 딱 정확하게 해야지 막 이러면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좀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룹마다 다르고 팀마다 달라서 글로 들으십시오. 그런데 막 그냥 진짜 어느 자리에서 스리슬쩍 뭐 시비지기 뭐 이렇게 용어가 이상하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보너스 요율표를 항상 지참하시고 그 종이를 백지를 꺼내서 볼펜으로 샥샥샥샥 할 수 있는 그런 STP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절반은 종이 STP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절반은 또 뒷부분에는 파워포인트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한 두 가지 경험이 다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종이로 STP 하는 것이 그분의 시선을 그분의 주의를 확 끌 수 있습니다. 저라도 제가 생각해도 뭐 저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누가 내 앞에서 노트북을 펼쳐가지고 바래 이러면서 파워포인트가 막 나오면 그냥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종이를 해보면 저는 종이 STP 경험이 많은데 종이로 하면 이렇게 적어가면 눈이 따라와요. 진짜로. 뭐 유통을 해도 따라오고 뭘 해도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제 파트너나 이래 보면 종이로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워낙 디지털 시대니까요. 두 번째는 종이에 이렇게 쓰는 게 좀 뭐라죠? 가지런하게 써서 비례 균형을 맞추어서 상대방이 알아보게 쓰는 게 좀 쉽지 않다. 이게 제가 느껴집니다. 저희들은 그때 종이로 사업 설명을 연습을 많이 하면서 가지런하게 쓰면 관심 있는 사람은 탁 접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이를 A4 용지로 그냥 앞뒤 한 장 정도 씁니다. 저는. 그러면 1, 2는 그냥 앞장에 반쯤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뒷장에는 633을 해요. 그럼 끝이 나요. 그렇게 해야지 뭐 종이를 또 막 수십 장을 쓰고 이렇게 되면 또 안 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은 그냥 쿡 찌르면 지금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끝도 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방에 안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계실 수도 있어요. 예, 벌써 이제 사업이 좀 오래되신 분은 벌써 STP를 계속 하셨으면 나가셨을 거고, 근데 이제 막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을 보고 달려가시겠죠. 사업 설명은 내가 쿡 찌르면 그냥 눈을 감아도 줄줄줄줄줄 나오셔야 됩니다. 눈 감고 633 다 하실 줄 아세요? 눈 감고 흰 종이에다가 눈 감으면 안 되겠네. 흰 종이에다가 막 그 633을 숫자를 쫙 안 보고 다 빠른 속도로 30분 안에 40분 안에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사업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고 PPT든 종이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어서 빨리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남과 초대가 먼저고 사업 설명인데 제가 지금 거꾸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 설명 뭐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갈 데도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뭐 시간도 안 나고 뭐 다 말했고 뭐 이제 말할 데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이러시는데 이제 사실은 만나자마자 뭐 10년 만에 5년 만에 만나서 사업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사업 설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단은 만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는 만남과 초대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핫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질문 많으시죠? 뭐 스폰서님 이제 5년 만에 만났는데 2년 만에 만났는데 바로 사업 설명 할까요 말까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정답이 따로 있진 않지만 내가 막 기가 세고 막 상대방을 드라이브해서 확 끌어갈 수 있다면 처음 만나자마자 사업 설명 하셔도 됩니다만 대부분은 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핫 버튼을 찾으셔야 돼요. 핫 버튼을 찾으시려면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분의 얘기를 들으실 때 뭐 그냥 지금 사는 온갖 잡동사니 얘기를 한 시간을 듣고 와서 막 기타 빨려가지고 막 죽을 인상으로 스폰서님 막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걔만 떠들었어요 뭐 이러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온 과정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하면 잘 알겠죠 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으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를 핫 버튼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뭐 제가 말하는 저도 그걸 잘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핫 버튼을 찾아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만나고 보면 그 애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던데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이제 좀 더 말은 안 하죠. 좀 더 사람을 많이 만나보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객관적으로 스펙은 잘 나가고 해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핫 버튼 그거를 잘 찾아내시는 사람이 사업 설명도 잘하고 애용자도 잘 만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리더도 잘 만들고. 근데 이거는 좀 연습하시면 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년 이제 우리 아메이 바닥에서 굴러보면 사람을 만나면 그게 핫 버튼이 뭔지가 이제 약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무진장 그냥 듣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무진장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라니까. 시스템에서 경청하라니까. 이러면서 끝도 없이 경청하고 막 기가 다 빨려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핫 버튼을 찾아라. 그리고 역지사지하라. 그분에게 감정이입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애라면 어떨까?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떨까를 완전히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 포함. 너무너무 아무리 상대방을 생각하려 해도 내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나의 인생과 나의 철학과 나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철옹성 같아요. 내 성을 벗어난다는 게.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일까를 자세히 감정이입을 해서 들으면 핫 버튼이 찾아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러면 엄청 듣고 와서는 이상한 인간이네. 그럼 그렇지 뭐. 아이고 뭐. 이상해요 뭐 스폰서님. 이렇게 하시는데 뭐 다 이상해요 인간은.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내 파트너로 만들고 싶고 친구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의 완전히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으로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만나서 핫 버튼이 되고 이제 눌러가지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 아메이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아메이가 연금성 소득이 나온다잖아. 내가 그걸 듣고 혹시나 뭐 긴가민가하고 조금 책도 좀 읽어보고 뭐 가봤더니 그게 맞더라. 그래서 난 하기로 했는데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든 말로 구워 삶아서 그분이 사업 설명을 듣도록 만드는 게 만남과 초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선 STP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로 그분이 STP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STP를 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시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나도 계속 경청만 하고 1년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계속 얘기 들어주고 오고 뭐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시간이 내가 너무 가요. 그리고 막 진짜 분기별로 한 번 사업 설명하고 막 이러면 이 분기란 1년을 내려보냈을 때 그렇게 한 번 사업 설명하고 이러면 사업 막 계속 이렇게 질질질 끌어지거든요. 어느 세월에 파운더스 PT 갈 겁니까? 막
그 중노동의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찾아야 되고 리더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잘 하시고 나서 사업 설명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팔로우업이 생기는데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수시니까 뭐 사업 설명하면 자기가 뭐 알아보겠다 했고 온다 했으니까 오겠지요. 뭐 이런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팔로우업을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메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저 부분이세요. 사업 설명은 진짜 사력을 다해서 했어. 그다음부터 어떡하지? 어떻게 만나지? 막 이게 진짜 고민이 많으세요. 예, 그제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랬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집에 뭐 옷을 벗어놓고 오든지 뭐 반지를 하나 빼놓고 오든지 가셔야 됩니다. 예, 가셔야 되고 그래서 팔로우업을 가시는데 이제 가서부터가 팔로우를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분에게 아메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팔로우업이라고 가셔가지고 또 주구장창 경청만 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네 아메 때문에 나한테 왔지? 싶기는 싶은데 그래도 막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막 오만 얘기 다 하세요. 그리고 아메 얘기를 막 하려 하면 그분이 막 내 입을 막고 딴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분의 입을 잠시 막고 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절대로 내가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물어보세요. 네 얼마 전에 내한테 그 아메 설명 들었는데 어떻대? 근데 그런 질문을 책 읽었나? 음원 들어보니까 어떻대? 라고 확 찔러 물어봐야 되는데 안 읽었을까봐 안 들었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한달까봐 물어보질 못해요. 그리고 변죽을 쳐요. 근데 계속 다른 소리 하다가 제품이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저쩌고 이러다가 오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딱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메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 아유 내가 하겠나 아유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난 못한다 내가 무슨 영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단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사업 설명하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아메이를 다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 대답하면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속을 싹 숨기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대? 이러면 좋지 니는 잘하겠더라 나는 잘하겠나 못하고 니 열심히 하네 니 잘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걸 또 칭찬인 줄 알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자기가 안 연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뭐라 하면 잘 듣되 뭐라 하는 말든 나는 내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서 Q&A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니 아메 다단계라 생각하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다 네가 하는데 그럴 리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메이를 그렇게 대답한다 손 치더라도 아메이는 몰라요. 알지 않아요. 사업 설명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Q&A 그래 니 똑똑하다 그래 니 들은 게 많은가 봐. 근데 진짜 아메이는 사람들이 다단계라 생각하거든. 근데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다단계 법을 받기는 하지. 그런데 다단계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좋은 일 하고 이런 거잖아. 네가 저번에 들었다시피 저거 이러면서 한 2, 3분 한 주제에 대해서 1, 2분 설명하면서 A4 용지로 출력된 답변물을 하나 탁 주든지 그거 다단계 아이가 그거 내가 못하는데 아니 다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둘이서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는 절대로 아메 하시면서 쓸 말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 자리에서 아니고 라고 하지 마세요. 예, 아예 하지 마시고 즉 다단계 아니야? 이러면 아니 다단계가 아니고 나는 다단계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라고 즉각적으로 그 질문에 그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답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메바처럼 막 바로바로 득답하고 그 질문에 바로 그 답을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니 똑똑하다 니는 아는 게 와 이러면 나 오늘 다 배웠다 니 고맙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간을 팔로우 몇 번에 걸쳐서 그분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친구가 무엇을 모르겠다 무엇이 궁금하겠다 하는 거를 짐작해서 답변을 만들어 가셔서 답을 해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1시간에 50분을 상대가 떠들어도 나는 10분 동안 내 할 말을 다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Q&A를 꼭 해주세요. 사업 설명 마치고 팔로우 다니실 때는 제품도 좋고 다 좋은데 Q&A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Q&A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대여섯 개 됩니까? 그거를 하나씩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메이를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마음을 숨기고 말도 안 하지만은 조금 알거든요. 느낌이 오거든요. 내가 백날을 가르쳤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막 팔로우 안 하셔도 됩니다. 팔로우를 뚝뚝 떨어서 텀을 길게 하셔도 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 내가 뭐라고 야무딱지게 가르쳐줬으면 그 다음번에 팔로우 갔을 때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의 아메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왔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지만 대화해 보시면 알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팔로우를 해서 이 사람이 아메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좀 돼야지 그게 몇 차례 있어야지 이분이 미팅장을 오거나 스폰서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하고 목적 없이 디자인 되지 않은 만남, 즉 목적 없이 그냥 가서 앉아서 들으면 되겠지. 그냥 가서 내가 얼마나 용을 써서 약속 잡아가지고 얘한테 가는데 오늘 내 간 것만 해도 너무나 훌륭하고 뭐 장하다 그 자기 칭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서 막 몇 시간이고 그 사람 사는 얘기 듣고 오시는 게 팔로우 아닙니다. 가서 정확하게 내 할 말을 하고 이 사람의 Q&A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고 인테그리티는 그 뭐라고 할지 우리말이 잘 모르겠는데 정직성이라 할지 진실성이라 할지 일관성이라고 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면 뭐 팔로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 갖다 줄게 이러면 반드시 갖다 주고 내가 며칠 뒤에 올게 뭐 반드시 오고 내가 뭐 빵 하나 구워 올게 이랬는데 괜찮다 이랬으면 그래도 구워 올게 이랬으면 구워 가야 돼요. 근데 뭐 할게 저렇게 할게 니 뭐 갖다 줄게 이래놓고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고 뭐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면 이 관계가 지속적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로우를 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이 상대방하고 나는 영원히 친구로 간다. 근데 좀 몇 번 팔로우 가보니까 인간이 아니네 이런 버리고 아니면은 괜찮네 이러면은 영원히 친구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지속적 관계를 위해서 나의 일관성, 정직성, 신뢰, 인테그리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팔로우를 하셔서 꼭 미팅장이나 스폰서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후원 들어가겠는데 미팅 갈 때 스폰서 사실 만나게 해주고 미팅장 데리고만 오면은 사업은 끝났죠.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이 상대방이 미팅장 와서 앉아 있는데 뭐 내가 입 아프게 뭐 더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미팅장에 데려오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때까지 이제 내 공이 들어가야 되죠. 요즘 뭐 미팅장 뭐 줄줄 따라 뭐 오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팅장은 이제 그분이 팔로우를 많이 해서 그분이 좀 이해도를 높여서 미팅장에 모시고 오시면 되고 항상 갈 때마다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하셔야 돼요. 너가 알아보면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주고 뭐 스폰서님 걔는요 진짜 너무 소극적이고 뭐 막 끌고 와야 돼요 막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인간이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소극적이고 말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보면 진짜 고집 세요. 그러니까 막 어쩌든지 네가 똑똑하니까 알아보고 그 자리는 공개된 자리고 그 자리를 묘사를 좀 하셔야 돼요. 가면은 뭐 철문을 척척 닫고 카드를 내야 되나 막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냥 수백 명이 와서 우르르 듣다가 자유롭게 간다 뭐 어디에 초량에 아니면 부산에 아니면 대구에 어디에 있는데 막 이렇게 미팅장을 묘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미팅장은 사실 이제 그분이 파트너가 내가 없어도 혼자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혼자 오는 거 아니에요. 미팅장은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예, 근데 혼자 오세요. 미팅장은 내가 사업한다면 그냥 계속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우선 나부터 흡수되어 있고 나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그 다음 되는 것이지 내 파트너가 오면 오고 내 파트너가 안 오면 안 온다. 그분은 파운더스 PT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미팅장은 울고 불고 뭐 비 오고 천둥 쳐도 혼자 오세요. 예, 혼자 오세요. 그런데 뭐 2년을 오시고 3년을 오시고 혼자 오셔도 좋은데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팔로우가 반드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같이 오시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미팅장에 뭐 나도 거절받고 막 슬프고 아무도 안 가는데 뭐 모든 거 제끼고 미팅장 가려니까 나도 막 서럽죠. 그래서 이러면서 뭐 누워가지고 집에서 울고 이래 앉아 있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그 순간 나의 스폰서도 울면서 나를 기다린다. 내 스폰서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데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오늘 아무도 없어서 안 갈란다. 참 그러면 참 그 스폰서 혼자 미팅장에서 외롭거든요.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뭐 도원의 결의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서로 약속을 했는데 내 파트너 안 온다고 내 안 오고 뭐 내 바빠서 안 오고 이러면 그 팀워크는 어떻게 되나요? 팀워크. 그죠? 어차피 나는 다음에는 그 파트너 될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팀 속에서 키울 건데 모든 내 스폰서와 내 형제 라인들이 그 사람에게 자양분을 줄 텐데 그래서 클 텐데 그걸 생각하면 나도 이 팀에 자양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울면서도 혼자 오시는 겁니다. 예, 스폰서 기다리는 스폰서가 있어요. 예, 미팅장은 꼭 오시고 또 다른 분을 반드시 모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랑 미팅장에 와서 스폰서와 만나는 게 최고 좋긴 해요. 그러면 이제 참 자연스럽잖아요. 아이고 예예 하고 또 스폰서님이 막 밥 사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약속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될 때도 있는데 미팅장에 와서 만나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죠. 그럼 그게 안 치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2대1 미팅 이제 막 이 원활하던 내 얘를 내 스폰서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2대1 미팅을 하시면 이제 그때는 좀 내가 자금을 좀 잘해서 스폰서를 항상 프로모션을 해놨다가 이제 만나는데 스폰서도 사실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생각을 잡으라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폰서가 무슨 신묘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막 고개를 잘잘래 흔드는 부정적인 사람을 앞에 앉혀놨다고 해서 갑자기 스폰서가 막 신기를 부려가지고 이 사람을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작업을 좀 하고 오세요. 밑작업. 뭐 이거 전문 용어인지 아닌지 몰라도 생각해서 밑작업해서 스폰서를 모시고 오면은 스폰서도 이제 좀 작업하기가 나아요. 그리고 스폰서가 나하고 좀 잘 관계가 되셔야 돼요. 혹시 네 도와준다 했잖아. 뭐 여기도 와, 저기도 와, 이 사람도 만나줘. 난 내 도와준다 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겠죠. 스폰서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스폰서한테 뭐 니 내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를 도와야 니는 성공하잖아. 뭐 이런 마음으로 막 온갖 데다가 스폰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시켜먹고 부려먹고 이러면 스폰서는 막 눈물을 머금지만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서로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 서로 몇 년이 지났는데 뭐 둘이가 사이가 엄청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것 같은데 좀 냉랭하고 뭐 이렇게 약간 불안정한 평화가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게 스폰서가 아무리 뛰어가서 내가 내 사업이고 내 뎁스니까 내가 해야지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스폰서한테 뭐라고 하죠? 스폰서한테 순복하고 스폰서한테 잘 보여라 이런 말이 저도 처음에는 무슨 헛소리지 나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하면 공부할 때.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사업이 키워졌을 때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한테는 무조건 진짜 스폰서가 너무 이상한 또라이 아니면 무조건 예 하고 보는 거예요. 우선은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하고 보고 나서 뒤에 가서 하면 스폰서도 사람이라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말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러면 막 진짜 스폰서는 뒷골이 막 땡기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폰서가 막 내가 그때 그 말인 거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해주면 너무 좋고 그러면 괜찮아요 스폰서님 하고 서로 항상 감정적으로 털털 털고 가면 이렇게 2대1 미팅을 하거나 뎁스를 할 때 참 편해요. 그런데 스폰서가 마음속에 계속 쌓여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부려먹는다든지 아니면 스폰서가 너무 푸시를 하는데 나는 막 그냥 하는 신용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이 2인 삼각 경기 발 하나씩 묶고 세 발로 뛰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굴러가요. 삐걱삐걱거려요. 말은 굉장히 역수로 아무나 데리고 와서 2대1 미팅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과 스폰서의 마음이 맞으면 맞을수록 환상적인 콜라보가 된다. 그래서 스폰서하고 사이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의사소통은 이 모든 것에 이제 기본 다 되는 거예요. 뭐 팔로우를 가거나 사람 애용자를 만나거나 스폰서와 얘기하거나 이 말을 한번 써보세요. 뭐 예를 들면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게 무슨 그거 의미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계속 내 이야기 언제 하지? 저 말 끝나면 바로 해야지. 언제 내가 이야기하지? 언제 저 입을 막고 내 얘기를 하지? 그 생각만 한다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요. 이거는 팔로우를 가서 소비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내 파트너와도 그렇고 내 스폰서와도 그래요. 빨리 저 말, 무슨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온 지 얼마나 됐는데 저 말을 하고 있는 언제 빨리 저 말 끊어가자. 내가 이 말 해야지. 파트너는 스폰서 또 잔소리 시작했는데 빨리 저 말 끊어 이 말 해야지. 서로 이러고 있으면 서로 이제 또 팔로우 가서도 그러고 있으면
리더가 생길 리가 없고 뭐 M자는 생길지 몰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모든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듣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을 좀 기르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기 위한 자세. 자, 자세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 제가 뭐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 이거는 팀에 가서 하시고요. 제가 경험할 때 자세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시면 아주 자기 정리를 잘 하신다고 제가 느껴져요. 일단 그분들은 더 쉽게 말하면 막말로 눈에 확 보이게 말해봐라 이러면 자기만의 플래너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수첩이 있어요. 무슨 노트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의 그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분은 사업하기 전부터 이렇게 오거나이징이 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막 살다가 막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점점점 줄여서 자기 시간 관리를 하고 자기 인생 관리를 하게 되는 것과 아메이에 익숙해지는 것과 아메이에 필업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시간 관리를 진짜 못합니다.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아서 제 시간을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이제 저도 이걸 연습을 하고 해왔고 제 파트너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팅은 오세요. 뭐 이제 대충 이게 틀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한 거예요. 맞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맞다. 이런 거. 선생님 맞다. 도대체 언제까지 맞다 하시는지. 도대체 안 적어놨나? 그러면 하루 전에 좀 안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막 닥치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하고 다르거든요. 둘이 다 막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만나면 좀 괜찮아요. 서로 맞다 이러면서 그 다음 만나거나 안 만나면 되는데 한 사람은 꼼꼼하고 스케줄링이 잘 되고 약속을 미리 다 알고 이런 사람인데 나는 막 갑자기 이러면 안 맞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좀 신뢰를 못하게 되니까 나는 꼼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은 너무너무 흥크러진 실타래 같아요. 사람이 애 키우지 직장 다니지 남편 뒷바라지 아니 남편 외조 내조 하여튼 사업 너무 뭐가 많잖아요. 파트너들 몇 사람 소비자 애먹여 하여튼 너무 많아요. 내 건강 이런 게 많잖아요. 나의 인생을 우선순위를 놓으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priority라고 하거든요. 우선순위가 뭔지 쫙 해서 그거대로 플랜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막말로 굿모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굿모닝을 하기로 했으면 굿모닝을 하겠다고 스케줄링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사업 아닌데, 사업 아닌가 해볼게요. 뭐 있을까요? 내가 운동한다 칩시다.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야 아메이도 잘할 거니까. 그래서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것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 죽을 것 같아. 애미기고 전부 다들. 그러면 한 번씩 명상도 좀 하세요. 그래서 명상도 집어넣으세요. 내 바디, 내 몸, 내 마인드, 내 정신, 내 영, 스피릿, 내 비즈니스, 나의 재정, 파이낸스, 나의 있습니까? 인간관계, 릴레이션십, 뭐든지 있잖아요. 내 인생에 분야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4개든 5개든 딱 만드시면 그 각 분야에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셔가지고 그거를 스케줄링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더 잘하거든요. 이제 핸드폰으로 디지털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디지털도 사실은 어쩔 땐 까먹더라고. 다 적어놔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A4 용지 잘라가지고 볼펜하고 같이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 관련 책을 저는 한 10권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리 관련 책을. 모든 성공자는 시간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성공으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우선순위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과 능력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사업이 전부가 안 되어도 되니까 나는 살고 봐야죠. 그죠? 내가 1000만 걸 걸어가지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아파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나의 정신과 몸과 영혼과 내 사업과 내 재정과 내 우리 가족의 관계와 내 친구와 이런 모든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재배치와 오거나이징,
오거나이징 그거를 딱 해서 하시는 거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책 읽기를 넣었습니다. 책 읽기를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걸러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책 읽는데 제가 워낙 뭐 성공적인 사람이 안 되고 성공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너무나 내 생활이 엉클어지고 암에 하니까 막 너무 힘들고 막 죽겠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암에 하면 책 읽으라 하긴 했어요. 근데 막 뛰다닌다고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갈 때까지 막 진짜 책 안 읽고 막 뛰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가시더라도 책을 꼭 읽으시고, 근데 책을 안 읽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을까? 네,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런데 예, 물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책을 읽지 않고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라는 리더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운더스 PT까지는 책 한 장 안 읽다가 갑자기 이제는 에메랄드, 우리는 일단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고 책을 읽고 또 사람을 만나보고, 뭐 글까지 쓰면 너무 좋겠죠. 글쓰기까지 하면 그냥 그럴 시간도 없으실 테고, 그래서 사람을 배우고 책을 읽고 사람을 배워서 다시 또 내화하고 체화하고 조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또 책 읽고 또 책 읽어보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고 사람 만나고 하는 그 순환을 계속 하신다 하면 저는 사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뭐 저의 경험이고, 저에게는 책 읽기가 너무너무 힐링이 되었습니다. 힐링이 되었고 지침이 되었고, 제 인생에 어떤 순서 배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표 지향하는 거, 그 다음 어떤 내 행동의 리스트 이런 것들에 다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책 읽기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서 파운더스 PT를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정리되실 거예요. 많은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다, 좀 뭔가 개운하다, 내 생활이 정리가 되고 개운하다 라는 느낌이 드실 때까지 책 읽고 시간 관리하시면서 플래너 쓰시면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아메이가 행복하게, 진짜 아메이를 막 무슨 비밀인데 나는 전투처럼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진짜 전투처럼 했거든요. 진짜 세계 대전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냥 집에 돌아와서 차분히 앉아서 책 좀 읽고 나를 좀 돌아보고, 진짜 막 한숨 돌아보는데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니면 막 10분 뭐 그렇게라도 좀 하고, 좀 재미있게 아메이를 할걸, 재미있게 아메이를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갈걸, 재미있게 에메랄드를 갈걸, 재미있게 다이아몬드를 갈걸, 그런 생각을 지금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성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저렇게 전진과 후퇴를 실타래처럼 되풀이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전진하다가 후퇴하면 후축하시면서, 그 세력가 단단해서 진짜 SP 목표라는 리더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 가시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시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뭐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그 다음에 일이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늄에 오는 그 여행 가거나 뭐 아니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뭐를 도모하거나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평온합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막 애달복달, 애걸복걸, 조조불은 하지 마세요. 뭐 그 사람 안 하면 그만이죠. 좀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그 씨들은 나와 상관없이 자라날 것이다. 시스템 속에서 나와 상관없이 PT가 될 사람은 PT가 되고, 내 파트너 중에, 내 씨앗 중에 누구는 에메랄드가 되고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당신의 할 일은 지지대를 세워가며 그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할 거라고 막 믿고 애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강한 씨앗을 만나세요. STP를 하시고 강한 리더감을 만나시는 것이 파운더스 PT부터 이 아메이라는 멋진 사업의 가장 밑바닥 기초를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파운더스 PT 되셔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